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10월 9일 국내외 언론에 의해 전해진 소식. 바로 차륜형 K9 자주포 생산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나는 차륜형 자주포의 컨셉을 공개한 바 있고 10월 9일 드디어 생산을 본격화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 군사 전략과 수출 전선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또 이 뉴스는 단순히 K9의 궤도를 바퀴로 바꾼 것뿐만이 아닌 성능 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소식이 포함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거리 성능이 대폭 개선된 점입니다. 더 디펜스 포스트에 의하면 58구경장 포신을 적용하여 사거리가 70km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55mm K9A2를 기반으로 하며 길이가 9m에 달하는 전례 없는 58구경 포신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52구경보다 확장된 58구경은 70km가 넘는 사정거리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상당한 작전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포병 체계용으로 개발된 역사상 가장 긴 포신입니다. 이전에 미 육군이 58구경 포신을 통합하려 시도했지만 과도한 포신 마모로 실패했습니다. 58구경장 포신을 통한 70km 이상의 사거리는 자주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사거리는 곧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더 멀리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의 대포병 사격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대포병 레이더와 정밀 유도포탄의 발달로 포병의 생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긴 사거리는 결정적인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경쟁 자주포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독보적인 성능입니다. 오늘은 이 차륜형 K9의 생산 개시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K9 자주포의 세계시장 지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륜형 K9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기존 궤도형 K9 자주포가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K9 자주포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닌 제3위 국가가 만든 자주포 중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 위상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은 약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대륙을 초월하여 10여 개국이 K9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670문에 달하는 K9 도입을 결정하며 유럽 방위 산업을 뒤흔든 바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은 주로 미국의 M109,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그리고 한국의 K9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 K9은 뛰어난 가성비, 신속한 사격 및 이동 능력, 그리고 높은 운용 안정성으로 후발주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9은 나토 표준 155mm 규격을 완벽히 충족하면서도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저렴하고 M109보다 성능이 뛰어나 많은 국가의 군비 현대화 계획의 1순위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궤도형 K9 신화가 있었기에 이제 차륜형 K9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한 궤도형 K9을 두고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차륜형 모델을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의 국내 및 수출 전략적 필요성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육군의 작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존 K9은 전방의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야지에서의 전투를 상정하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의 작전 개념은 신속 기동전과 전력의 전후방 전개를 중요시합니다. 기존 궤도형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가 필요하거나 궤도 마모를 감수하고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고속도로나 포장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의 고속 주행이 가능하여 전술적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이는 특히 후방 지역의 방어 임무나 광활한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기동부대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둘째, 세계 시장의 미개척 차륜형 자주포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K9의 주요 고객이었던 유럽의 중소국가나 호주처럼 국토가 넓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동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게는 궤도형의 극한적인 야지 돌파 능력보다 저렴한 유지비와 뛰어난 전략적 기동성을 갖춘 차륜형 자주포가 더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K9을 통해 자주포 최강국의 이미지를 구축했으므로 이 기술력을 차륜형 플랫폼에 옮겨 심으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 궤도형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궤도형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지형 적응력입니다. 무한궤도는 진흙탕, 눈밭, 사막, 산악 지형 등 어떤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격 시 안정성이 뛰어나 정확도가 높으며 무게중심이 낮아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장갑 방어력도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며 큰 반동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K9 같은 경우 최대 40톤이 넘는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안정적인 사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궤도형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정도로 제한되며 장거리 이동 시에는 특수 운송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궤도 자체의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도로 손상 문제 때문에 시가지나 일반 도로에서의 이동이 제한적입니다. 연료 소비도 차륜형에 비해 많아 운용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도로 기동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어 수백 킬로미터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기동성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큰 이점입니다. 또한 일반 타이어를 사용하므로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도로를 손상시키지 않아 시가지나 민간 도로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연료 효율도 좋아 운용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차륜형도 약점이 있습니다. 험지 돌파 능력이 궤도형에 비해 떨어지며 특히 진흙이나 눈이 많은 지형에서는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격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지지대나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갑 방어력이 궤도형보다 약한 편입니다. 핵심은 운용 목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환경처럼 지형이 복잡하고 험난하며 근접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궤도형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처럼 넓은 지역에서 신속한 전력 전개가 중요하고 도로망이 잘 갖춰진 국가들에게는 차륜형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차륜형 K9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듀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이미 우수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저가 있습니다. 시저는 6×6 트럭 셰시에 52 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한 시스템으로 뛰어난 기동성과 신속한 전개 능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저는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빠른 이동 속도를 활용해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하는 슈덴스쿠트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며 러시아군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단점도 명확히 드러났는데 개방형 구조로 인해 승무원 보호가 취약하고 포탑이 없어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탄약 적재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주자나 역시 차륜형 자주포의 대표 모델입니다. 8×8셰시에 45 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한 주자나는 완전 밀폐형 포탑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 보호가 우수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통해 높은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키프로스, 조지아 등이 채택했으며 우크라이나도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주자나 역시 45 구경장포를 사용해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자동화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독일 KNDS의 RCH-155를 살펴보겠습니다. RCH-155는 현재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서 장갑차의 8×8cc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며 AGM 포탑은 완전 자동화되어 원격 조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동 중 사격 능력입니다. RCH-155는 정지하지 않고 이동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데 이는 혁명적인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NDS가 실시한 전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RCH-155는 전통적인 궤도형 자주포인 펜저하우비츠 2000보다 더 많은 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고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 인한 피해율도 50% 낮았다고 합니다. 분당 최대 9발의 사격 속도와 기본탄으로 40km, VLAP 탄약 사용 시 54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완전 밀폐형 장갑 포탑으로 승무원을 보호하며 대용량 탄약 적재 공간과 신속한 재보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이미 채택했고 영국,
우크라이나 등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RCH-155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만큼 가격이 매우 높아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또한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은 유지보수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게도 약 39톤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어서 일부 교량이나 도로에서는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륜형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전략적 기동성과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 모델들은 모두 차륜형 K9이 수출 시장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특히 독일의 RCH-155는 K9과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어 가장 유력한 경쟁 모델로 꼽힙니다. 독일의 RCH-155는 이미 검증된 차륜형 플랫폼인 복서 위에 세계 최고 성능의 궤도형 자주포인 펜저하우비츠 2000의 포탑 기술을 무인화하여 얹은 매우 위협적인 경쟁 모델입니다. 따라서 차륜형 K9이 RCH-155를 비롯한 강력한 유럽 모델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면 K9만이 가진 특유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차륜형 K9이 집중해야 할 강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대폭 늘어난 사거리 성능의 실사격 구현입니다. 58 구경장 포신을 적용하여 사거리를 대폭 개선한 점은 고무적입니다만 미국이 포신의 마모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사격 성능으로 구현하여 잠재적 구매국들이 사거리 성능을 인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K9 패밀리의 압도적인 시너지와 경제성입니다. 차륜형 K9은 이미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운용하는 K9 궤도형의 운용 철학과 호환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즉, 부품의 80% 이상을 K9과 공유하여 운용 및 정비 병력의 교육을 최소화하고 부품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RCH-155가 펜저하우비츠 2000의 포탑을 사용하긴 하지만 플랫폼이 다릅니다. K9은 이미 탄약 운반 장갑차 K10과의 연동 시스템 등 완벽한 운용 패키지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 K9 패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차륜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경쟁 모델보다 저렴한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무인화와 신속성의 최적 조합입니다. RCH-155는 무인 포탑을 채용했지만 차륜형 K9은 완전 자동화된 탄약 이송 및 장전 시스템을 K9에서 그대로 물려받아 빠른 사격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RCH-155처럼 포탑의 무인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운용 인력을 줄이고 생존성을 높여야 합니다. 유인 상태에서의 숙련된 운영 능력과 미래 무인 포탑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양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특유의 첨단 전자기술과의 융합입니다. 차륜형 K9은 사격 통제 장치나 통신 장비를 K9의 잠재력을 넘어 국산 A사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센서 기술이나 인공지능 AI 기반의 사격 보정 시스템을 추가하여 명중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동을 통해 드론이나 정찰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사격하는 능력은 RCH-155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확실한 첨단 기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륜형 K9 자주포의 생산 개시는 대한민국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이미 궤도형으로 절반을 차지한 시장에 이제는 뛰어난 기동성과 경제성을 갖춘 차륜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던져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K9이라는 성공적인 브랜드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차륜형 K9은 국내적으로는 신속 기동전 시대의 우리 군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RCH-155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수출 대박 신화를 창조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K9 신화에 이어 차륜형 K9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